여러분 잘 지냈어요? 따봉. 하여튼 여름의 건강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 따뜻한 맥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따뜻한 맥주 먹는 순간까지 선노션이 계속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겐 아나운서 이미선입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좀 그거에 맞게 선노션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한 게 평소에 어떤 게 궁금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 하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체온 올리는 게 좋다. 또 이렇게 뭐 체온 1등 기적이라는 책까지도 내셔가지고 체온에서는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박사님께서. 그렇죠. 1인자시죠. 그래서 뭐 최대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미맥이나 따뜻한 맥주나 따뜻한 차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저희 남편은 적응이 잘 안 돼서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배탈이 났는데 덥다고 차가운 음료를 먹는데 왜 배탈이 날까? 좀 더울 때 차가운 걸 먹으면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진짜 중요한 우리 이미선 아나운서가 참 현명한 좋은 질문을 남편을 꼭 들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네. 말씀드릴게. 제가 보세요. 저는 1년 내내 제 생활을 말씀드릴게. 저는 1년 내내 찬 거를 끄는 제가 20년이 넘었고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아짜 얼음 일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박사님 뵌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얼음, 아이스 이런 거 드시는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정말 저도 먹고 싶을 때가 따뜻한 걸 있죠. 항상 드셔서. 예, 그 다음에 저는요 에어컨을 절대 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좀 덥거든요. 저는 더워도 부채 아니면은 선풍기 있잖아요. 한의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의원에서는 환자들 때문에 치료실은 트는데 저는 왜냐하면 여름은 더운 거죠. 겨울은 추운 거죠. 여름에는 덥게 살아야 되고 겨울은 춥게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라. 냉정히 말이죠. 만병을 일으키고 특히 위장이 약해 배탈을 유발하고요. 훨씬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더 더워요. 먹고 나면 왜냐면 데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왜 식중독이니까 냉정이 왜 배탈을 유발하고 먹고 나면 더 피곤하게 하고 왜 더 덥게 하고 식중독을 왜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선누신을 들으니까 꼭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그 체온 분야가 전문적이신 분야다 보니까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더 눈빛이 더 초롱초롱하세요. 찬 것을 먹으면 배탈 나는 이유 좀 정확하게 쉽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찬 거를 먹고 배탈 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효소 때문에 효소. 효소요? 네. 이게 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효소가 따뜻한 거 한 35도, 40도 정도가 돼야만이 음식을 소화하든 흡수든 배설을 하는데 얼음이 들어오면 0도거든요. 거의 0도에서 한 3, 4도. 그럼 40도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4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효소가 작용을 해야 돼요. 몸 안에 있는 효소인가요? 몸 안에 있는 뭐 대사효소, 식이효소, 막 소화효소가 들어가갖고 엄청나게 소모를 시키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많이 쓰게 되면은 몸도 피곤하지만은 몸에 무리가 와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걸 제가 들으시라고 전 국민한테 이게 법으로 제정을 할까 싶은데 찬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기관이 훨씬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덜 소화된 음식이요 소장에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요 삼투압 현상으로 설사가 발생합니다. 이거 데펴서 없애야 되니까 오래 머무니까 설사 안 되니까 설사를 빼는 거예요. 독소를 이제 빼내려고 하는 건가 보네요. 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과정식으로 인해서 복부가 팽반하잖아요. 차지면 방귀가 많이 나와요. 차지면은 나타날 수 있고 또 소화관 운동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과민대장 증후군,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찬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거를 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좀 장이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찬 거 절대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덥다고 저는 좀 사실 지금 많이 놀랐는데요. 아기도 좀 찬 음료, 찬 물 좀 주곤 했거든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유로 배탈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아까도 이야기한 이게 100번 들어도 외워야 됩니다. 냉증은 만병을 발생한다. 냉증은 만병을 발생한다. 그 체온 1도가 떨어지면은 면역이 떨어지고 대사가 안 돼서 만병이 생기고 올라가면은 1도 오르면은 모든 기능이 예방된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땀을 낸다든가 따뜻하게 온탕이 간다든가 맞아요. 뭐 어떤 아랫목이 옛날에 조상들 했잖아요. 그럼 좀 그게 회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걸 확 풀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아셔야 되는 게 찬 것이 들어오잖아요. 냉기가 들어오면은 몸은요, 인체는 심각한 적으로 인식합니다. 냉적이 들어오면 몸은 긴장을 해요. 냉적을 없애야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만병을 만들. 그래서 위기를 느끼면서 이걸 빨리 40도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거기에 열을 내고 효소를 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40도 올려야 되니까 물 끓일 때 0도로 40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불을 떼서. 그러면은 우리가 라면 끓일 때 한 2000cc를 끓이려면 몇 분 정도 데펴야 돼요. 그럼 10분 대표될까요? 한 7, 8분 정도 되나요? 인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물도 많고 체력도 많고 위장에. 그러다 보니까 40도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효소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요. 찬물을 먹고 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걸 잘 새겨보세요. 따뜻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몸이 사나고 체온이 올라가면 좋은데 찬물을 먹으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 다음 더 열이 나요. 잘 몰랐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가죠? 차가운 음료를 먹으면 뭔가 피곤하고 내가 그랬구나 자꾸 이렇게 세뇌 아닌 세뇌가 되는 것도 같고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입은 즐거운데 몸은 장은 피곤하고 장도 피곤, 피곤. 장은 엄청나게 싫어하죠. 주인을. 일을 하고 있고 더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요. 너희들 다 쓰니까 그게 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대로 살으라고. 좀 제대로 먹으라고. 여름에 주로 식중독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라든가 아이스크림과 같이 이제 꽁꽁 얼린 냉동식품은요, 식중독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아이스크림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요, 이들 음식 역시 식중독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다 죽지만은 냉하면 잘 죽지가 않아요. 식중독균은. 식중독균의 일종의 이제 리스테리아균은요, 저온에서도 정식이 가능한 균으로 아이스크림에서 관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중독균의 하나인데요. 멸균 처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적정 온도가 아닌 환경에서 오랫동안 보관한다면 식중독균이 정식하게 되는데, 이때 식중독균에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섭취하면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낮은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식중독이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정말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서를 찾아봤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참 진짜 지혜로운 글을 많이 보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거예요. 동병하치. 네, 처음 들어요. 동병하치. 처음 듣죠? 네. 동병. 겨울의 병은 겨울의 병은 하치. 여름에 치료하라. 오.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 거의 냉증으로 인해서 옵니다. 몸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춥고 배고픈 게 가장 괴로운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 잠 못 자게 하는 거. 네. 추우면요. 한겨울에 추운데 한 1분 서 있으면 제일 괴로운 거죠. 맞아요. 배고픈 건 좀 덜한데 그 다음 잠도 괴롭죠. 못 자면. 밤새 못 자면 괴로운데 그만큼 춥고 배고픈 거. 겨울에는요. 병이 많은데 특히 겨울에 발생하는 거는 냉증이거든요. 한증이라 그러는데 이 병은요.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호흡기 질환도 많고 폐, 기관지 많잖아요. 여름에 치료해야 됩니다. 따뜻할 때. 네, 여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냉기로 인해서 폐암이다, 호흡기다, 천식이다, 감기다 많이 걸리는데요. 겨울에는 예방할 수가 힘들어요. 뭐 따뜻한 옷을 입고 막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활동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그 땡볕을 몸에서 받아내면요. 몸에서 추결이 됩니다. 추결. 열이 쌓이는 건가요? 몸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혹시 에어컨 밑에 있는 동물 봤어요? 아니요. 못 봤죠? 너무 더울 때 며칠 타는 건 괜찮는데 저는 이게 살인적이라 생각해요. 기차, 버스, 지하철, 커피숍 가면요. 저는요, 괴로워서 춥죠. 나는 못 갑니다. 너무 냉기가 심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카프를 하고 네. 양말, 항상 긴팔을 입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겉도리를 입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면 담요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냉증을 잘 관리해야 만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여름에 열기를 몸에서 받아내야 좀 덥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덥죠. 그렇지만 에어컨 안 틀죠. 그럼 땀을 흘리죠. 이렇게 즐기면서. 그러면요, 기분이 뭔가 마음이 그래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썬루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열치열로 속도 튼튼하게 건강도 튼튼해진다입니다. 네, 겨울에 이제 쉽게 방전되는 배터리처럼 그렇게 만약에 내 몸이 좀 허약했다면 이번 여름을 좀 건강하게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책 일도의 기적, 체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너무너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